안녕하세요. 건축가 박준택입니다. 오늘은 책 읽기 두 번째 시간이고요. 파스칼 쇼닝 선생님의 Manifesto for Cinematic Architecture입니다. 영화적 건축 선언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이고요. 첫 번째 이제 책을 읽었던 이은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변하지 않는 영원성, 어떤 중심을 잡는 건축을 탐구하시는 분이시라면, 이 두 번째 파스칼 쇼닝 선생님은 변화하는 것, 그러니까 변화로 어떻게 건축을 만드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탐구하시는 분입니다. 파스칼 쇼닝 선생님은 실제로 건물을 짓기도 지으셨는데요. 주로 이제 후반기에는 거의 이론적인 작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재의 기술로는 지을 수 없는 건축, 그리고 미래의 건축, 앞으로 건축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어떤 식으로 이제 제시되어야 되는가, 그런 걸 탐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시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다 이제 AA라는 학교에서 학생들 작품을 통해서 이제 실험된 만들어진 작품들이고요. 책 내용은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영화적 건축이 스튜디오는 AA라는 학교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스튜디오고요. 한 18년 동안 학교에서 운영됐다. 운영됐다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제 한국 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교에서 어떤 정해진 크라이테리아가 있어가지고 1학년 뭐 공부, 2학년 뭐 공부하는데, AA라는 학교는 각 스튜디오마다 선생님들이 알아서 무엇을 공부하는가에 대한 아젠다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스칼 쇼닝 선생님만의 아젠다를 가지고 이제 18년 동안 연구되어 왔고, 거기 거의 후반기에 그런 18년 동안 연구된 작업들의 를 이제 정리하고 좀 응집하는 그런 거를 이제 담은 책입니다. 책은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얇지만 선생님께서 굉장히 며칠 밤을 새고 이제 잠도 못 자고 하시면서 단어 하나하나를 굉장히 섬세하게 선택하고 이제 거의 시를 쓰듯이 책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very essence of cinematic architecture is nothing less than the complete transformation of solid state materialistic architecture into an energized, ever-changing process of illuminated and enlightening event appearances, where past, present, and future activate a time spatiality defined by their duration, perceived through our senses and structured by our mental ability, where the effect of the independent movement of matter in space, which is the physical kinematics, is itself illuminated by the often contradictory revelation of filmic cinematic sequences of narrative memory processes, thus attaining the otherwise impossible simultaneity of space and time. 제가 그냥 한번 읽어봤고요. 영어를 좀 많이 못하는데 좀 거북하신 분이 계셨다면은 이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거 하나하나 읽어보면은 영화적 건축의 참다운 본질은 고체, 솔리드 아니면 구체화된 이런 뜻인데, 고체 덩어리라고 그냥 볼게요. 이렇게 단단한 거, 그런 물질성, 메테리얼리스틱이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물질 만능주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아파트로 그냥 꽉 차 있는 도시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에너지화된
어디 있지? 에너지화된 그리고 계속 변화하는 과정으로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근데 그 변화라는 게 이렇게 막 일루미네이티드 반짝이고 이렇게 빛나고 그리고 일라이트닝은 뭐 밝게 하다 이 뜻도 있는 것 같고 계몽하다 인라이트먼트가 이제 계몽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밝게 하고 깨어나게 하는 이벤트 어피어런시스 그러니까 사건의 모습들이다. 근데 사건이 뭐 이렇게 뭐 사건 사고 같이 이렇게 뭔가 빵빵 터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비가 내리고 땅이 젖고 노을이 져가지고 그 건물 표면에 해지는 모습이 이렇게 착 맺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벽돌은 벽돌같이 안 보이고 마치 건물 표면이 이렇게 노을의 일부가 된 듯한 그런 모습들이 이벤트 어피어런시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반짝이는 근데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싹 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곳은 이렇게 변화하고 이렇게 바뀌는 이제 모습들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어떠한 시공간성을 촉발시킨다. Defined by the duration. 이 duration이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개념인데요. 이거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저는 처음에 이거 공부할 때는 주관적인 시간의 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기 책에서도 설명이 나오지만 자기가 이제 처음 들어갔던 방에서 그 방을 이제 느끼는 크기 아니면 정말 오랫동안 거기서 살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활동하는 방의 크기 뭐 아니면 내가 기분이 울적하거나 아니면 뭐 기쁘거나 아니면 이제 밝아가지고 내가 다 눈으로 구별할 수 있을 때랑 깜깜해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 방을 이제 가로지를 때 느끼는 거리의 크기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거를 공부할 때는 이제 듀레이션이 그냥 주관적인 시간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봐야지 공간의 크기를 제대로 말할 수 있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조금 더 공부하다 보니까 지속은 제가 이거 설명했나요? 이 듀레이션이 지속이라고 번역돼요. 뭐 동안, 기간 이렇게 좀 괄호 칠 수 있는 그런 기간 이런 게 아니라 지속이라고 번역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지속이라는 거는 이제 연속이랑 틀린 건데요. 연속은 어떤 개념이냐면 일단 점들이 있어요. 점들이 있어서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찍히는 이게 분할 가능한 상태인 거고요. 이 지속은 이게 점으로 찍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제 물이 이렇게 샥 풀리듯이 물속에 이제 잉크가 풀리듯이 이 지점을 구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러니까 분할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떠한 기간 동안 어떤 범주 동안 이렇게 쫙 펼쳐지는 상태 그걸 이제 지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지속 그러니까 듀레이션이라는 거는 어떤 이제 범주가 있고 그게 이제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상태 그냥 그렇게 쫙 연결돼서 이제 펼쳐지는 상태를 지속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그러하다는 거죠. 시간이라는 거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로 과거, 현재, 미래가 이제 촉발시키는 어떤 시공간성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공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도 같이 얘기하는데 이제 공간이라고 또 얘기 안 하고 스페셜리티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공간성인 거죠. 공간성. 그러니까 공간은 또 어떤 거냐면
그냥 어떤 간격이라고 저는 이제 좀 물리학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 같은데요. 이제 벽과 벽 사이가 이렇게 딱 쳐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이가 생겨요. 이 사이가 공간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균질적이에요. 균질적.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좀 이렇게 드라이한 상태? 그러니까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힘이 들어가고 뭐 어떤 운동이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비, 뭐 물,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입혀지면 이게 이 사건이 입혀진다 그래요. 공간에 사건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공간성이라고 부르고 어떤 다른 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공간을 바라볼 때 어떠한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 어떤 태도들에 의해서 그 공간을 어떠한 상태로 보게 되죠.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수학 좌표 위에 수학 이제 보면 이제 수학의 어떤 좌표계 위에 점이 찍혀 있고 이렇게 도형이 그려져 있는 상태로 안 보고 뭔가 이렇게 이미지를 보는 거죠. 마치 이제 창가에 어떤 여자가 서서 창밖을 내려다 본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떠한 상태로 이렇게 공간을 보게 돼요. 그거를 이제 그 어떤 이 관찰자의 그 시선이 개입되어 있는 거, 경험자의, 그러니까 관찰자라기보다는 경험자인 것 같아요. 경험자의 어떤 속성이 들어가 있는 상태, 그걸 이제 공간성이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시공간성이 촉발된다. 그래서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 이게 뒤에 부연돼서 설명되어 나오는 것 같아요. Perceived through our senses, 우리의 감각.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공간을 이제 바라보는데, and structured by our mental ability. 예, mental ability는 이제 뭐 기억도 가지고 있고, 뭐 그 사람 기억과 별도로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 이미 있을 수 있나요? 제가 뭐 철학자는 아니라서 뭐 그런데 어쨌든 자아, 기억 뭐 그런 것들로 구축화되는 시공간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 영화적 건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보지 않아요. 시공간성을. 그래.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개인, 저는 이제 주관이라는 거를 이렇게 한국말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쓸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고 이렇게 어떤 평범이 있으면 그것을 벗어나서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는 거 이제 주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그냥 어떤 하나의 생명으로서 어떤 걸 바라볼 때 느끼는 거 뭐 그런 거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인적인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 뭐 이게 철학적인 말로 또 있죠. 이제 뭐 간주관성이라 그러나 트랜스 주관, 그러니까 트랜스 서브젝티비다라기도 하는 것 같고 좀 어려운 말이 많은데 그거를 이제 같이 경험함으로써, 그러니까 영화적 경험을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영화를 봄으로써 어떤 장면을 그러니까 소통하고 인포메이션을 나눈다기보다는 같이 경험을 함으로써 그걸 나눌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 도면이나 그 언어 이런 것들로 이제 공유할 수 없는 것들을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소통을 하고 그게 단순히 어떤 나 이렇게 느껴 나 그런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그 인텔렉츄얼라이즈 시킨다고 하는데 지적 레벨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게 이 파스칼 쇼닝 선생님이 하셨던 작업 중에 되게 중요한 일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다시 돌아와서 보면 where the effects of the independent movement of matter in space, which is the physical kinematics. 그러니까 요 부분은 뭐를 말하는 것 같냐면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굉장히 그 건조한 좌표계 위에 어떤 점이 움직여요. 어떤 점이 움직이는데
그것이 사실 뭐 시적이거나 아니 어떤 심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 힘들죠. 그냥 그 자체인데 키네마틱스가 시네마틱스랑 다른 거는 이거는 그냥 단순한 운동인 거고 그 뒤에 이제 설명을 보면 시네마틱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시네마는 이것도 운동이고 움직이기는 하는데 어떤 힘이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키네마틱은 그냥 그런 것이 제거된 단순히 이제 움직이는 상태. 뭐 그런 것들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종종 모순적인 발현, 영화적이고 뭐 이렇게 기억, 뭐 이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어떤 모순적인 발현에 의해서 시네마가 된다. 키네마가 시네마가 된다. 물질 운동이 그냥 어떤 현상 뭐 이런 것들이 의미화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thus attaining the otherwise impossible 이거 참 발음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simultaneity 동시성, 시간과 공간의 동시성을 획득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이제 시간은 이제 끊을 수 없이 쭉 이어지는 거고 공간은 좌표계처럼 굉장히 드라이한 상태에서 점이나 선들이 찍혀 있는 건데 이렇게 합치될 수 없는 두 가지가 하나로서 나타난다.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물질 운동 속에 그 시의 아니면 이제 이야기의 모순적인 발현에 의해서 이거 자체는 이제 논리적이지 않은 거죠. 언어 자체도 그런 것들이 입혀지면서 시간과 공간의 동시성이 획득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과 공간은 원래 하나인 거죠. 시간과 공간은 원래 하나인데 시간이라는 거는 이렇게 말하자마자 사라져 버리고 뭐 공간이라는 이미지도 잡을 수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시간이면 시간, 공간이면 공간 이렇게 하나만 얘기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건축가들이 시간을 얘기를 할 때 보통 이제 폐허 아니면 이제 녹슨 철 뭐 어떤 분 이제 그 무슨 철이라고 하죠?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녹슨 철을 이제 건물 표면에 붙이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건물을 새로 신축할 때 그 자리에 있던 건물의 일부를 남겨가지고 폐허의 일부를 남겨서 그 새 건물에 이제 함께 있게 하기도 하면서 이제 그 시간, 기억 이런 걸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공간화된 시간이라 그래요. 공간화된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공간화되어서 이제 보여지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릴 수도 있는 거죠. 시간 자체는 그릴 수가 없어요. 근데 폐허는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게 공간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거를 이제 공간화된 시간이라 그러는데 건축가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게 시간을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간화된 시간을 가지고 그냥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반면에 이제 영화적 건축에서는 뭐냐면 시간을 직접적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 공간 설계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그게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뭐 수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어쨌든 뭐 뒤에 예시로 그 시간을 직접적으로 건축 설계에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제대로 잘 설명을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원래 출판을 하려고 준비해뒀던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거를 번역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적 건축의 참다운 본질은
견고한 덩어리인 물질 만능주의 건축을 생기 있고 밝은 사랑이 가득한 이벤트의 모습들로 그것들이 에너지화된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으로 철저하게 변형시키는 것이다. 그곳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우리 감각들로 지각되고 우리 정신 능력에 의해서 구조화되는 지속에 의해 정의되는 어떠한 시공간성을 촉발시킨다. 그곳에서 공간 속의 물질의 독립적인 움직임의 모습, 물리적인 운동은 종종 서사적인 기억 과정에서 영화적 순서들의 모순적인 발현에 의해 그 자체로 생동하며 빛나게 되는데, 그러므로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시간과 공간의 동시성을 성취한다. 이거 제가 쉽게 쓴다고 썼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그래서 그래도 아까 전에 조금 설명드렸으니까 좀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이 책에서 조금 말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이제 지속이라는 개념이 그 창조적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 핵심적인 거라는 거를 좀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연속하고 지속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드렸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끊어서 설명하려고 하고 이제 분석적으로 인과율을 만들려고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 창조라는 행위는 인과율이 없고 그 말로 이렇게 제시될 수 없고 어떻게든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베르그손의 책을 보면은 이제 지속을 가지고 모든 거를 설명을 해요. 뭐 창조적인 행위도 그렇고 자유롭다는 개념도 그렇고. 그래서 뭐 그걸 제가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잠깐 요거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하고 이제 공간하고 뭐가 다르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런 페이지를 만들어 놨었는데, 이거는 이제 이은우 작가님의 작업이고요. 이게 마블링하고 이제 타일 작업인데, 이제 시간이 시간이 비가역적이라면 공간은 가역적이고, 시간이 질적인 거에 관한 거라면 공간은 양적인 거에 관한 거고, 이제 강도적인 거고, 그리고 이제 공간은 연장적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보면 이제 intensive, 뭐 intensity 이런 거고, 이제 공간은 이제 extensive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시간은 이질적인 거, 공간은 균질적인 거. 이렇게 읽는 게 그냥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은 비가역적, 질적인 거, 강도적, 이질적, 자기 조직화. 자기가 이유 없이 그냥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막 만들어낸 셀프 오가니제이션이라 그러죠. 뭐 사막이 왜 그런 그 형태를 갖게 됐느냐 했을 때는, 바람이 불면 모래들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힘의 균형을 찾아가잖아요. 그걸 이제 셀프 오가니제이션이라고 본다면, 그 예측할 수 없게 뭔가 이렇게 구조를 갖게 되는 거 이제 자기 조직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은 상호 침투, 유기체적, 그리고 이제 이미지로 시작, 그리고 운동, 물질, 변화, 생성, 창조, 뭐 이런 거에 관한 게 이제 시간이라면, 이제 공간은 가역적, 연장적, 균질적, 인과율, 분할, 무기체적, 그리고 점으로 시작하고 이제 숫자로 시작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고정되어 있고 추상적인 거고, 영원, 존재, 본질. 가장 큰 대립점은 이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생성과 관련된 것, 창조적인 것과 관련된 거고, 공간은 존재에 관한 거. 존재를 말하기 위해서는 이게 고정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어떤 존재를 정의 내려서 이제 말했어. 근데 그게 변화한다면 그 존재는 이제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존재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정지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간은 이제 존재에 관한 거고, 그래서 이제 본질을 찾아가는 거에 가깝다면, 이제 시간은 창조, 생성, 변화하는 거에 가까운 거죠.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시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